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아침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 미비자 추방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This is an election year. And during election years, politicians tend to use the immigration issue to scare people with words like amnesty.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유감스럽게도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반면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영화관에서 발생한 인질극은 범인이 사살됨으로써 일단 종결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40명이 일 좀 하게 해달라면서 총기 법안에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의사당 카펫에 앉아 연좌 농성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휴가 갔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의 공통적 핵심 이슈는 이민, 인종, 경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브렉시트 투표가 치러지는 스코틀랜드를 곧 방문합니다. 방문 목적은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골프 코스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경제로 특히 주택과 이자율이 큰 관심입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무스탄 미사일 발사의 완전한 성공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대한 자산이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은 올림픽 마스코트인 제과를 사살했습니다.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연방대법원이 두 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전부 이민, 인종으로 같이 엮여진 판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린 판결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해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현재 한 4년 동안에 70만 명이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내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추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추방 금지 행정 명령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연방 대법원이 지금 대법관이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9명 중에서 4대4로 결국은 이 행정 명령을 전국적으로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아주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지 되는데 일단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블럭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조금 전부터 지금 백악관에서 관련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make a decision about whether we are a people who tolerate the hypocrisy of the system, where the workers who pick our fruit or make our beds. 네, 이제 결국은 일단 본인의 이 관련 얘기는 다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연설을 시작하면서 원래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 같은 것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돼서 법으로 마련이 돼야지 되는데 법으로 마련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현실에 맞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일부 주라든가 또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급법원을 거쳐서 최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이민 행정 추방 중지 명령에 대해서 4대4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시행할 수 없게 된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하급법원이요. 이 어느 하급법원이었던가요?
네, 어떤 지역인데요. 아무튼 그 하급 법원에서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그 추방 중지 명령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추방을 해야지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법원에서 4대4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좀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미 이제 추방 행정명령 중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법원의 그 판결이었군요. 텍사스를 포함해서 다른 26개 주, 이제 주로 이제 공화당이 주지사이거나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주에서 우리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추방 중지를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추방을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주에서는 지금 주마다 물론 이민법이 연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번처럼 4대4로 확실하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조금 그레이한 에리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아직까지 그 뉴스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처럼 별 상관이 없이 계속 그 받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오늘 이 같은 판결이 상당히 그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냈고 또 어떠한 그 범법 사실도 없었고 미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 미국에 살도록 하지 않는 것. 더군다나 이제 가장 포커스를 뒀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것. 부모는 지금 서류 미비자가 원래부터 서류 미비자였던, 아니면 뭐 중간에 비자 연장이라든가 갱신이라든가 비자를 바꾸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서류 미비자이건 어린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뭐 1살, 2살 때 미국으로 부모에 의해서 아무런 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와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 부모가 추방돼야지 된다면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오바마 대통령 그 임기 끝에 완전하게 그 종결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해놓고 나서도 다음에 이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벽을 쌓겠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것을 꼭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힐러리 클린턴 예를 들면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이민 자들, 서류 미비자들 추방 금지 행정명령을 뒤집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이슈와 연관이 되는 사람들은 뭐 라티노가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지 될지를 또 한 번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부 때에 또 그 법원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처리돼야지 된다면, 사실은 원래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어떤 그 논쟁과 의견 취합 등을 거쳐서 법으로 만들어졌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8년 내내 할 수 없이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통령의 말이고, 그러나 각도 그 주정부에서는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런 주에서는 우리는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행정명령이 우리와 맞지 않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싫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행정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잘 그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급할 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전에 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정말 인앤아웃 했던 이슈입니다. 텍사스 주 대학교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요. 그 대학교에서 한 백인 여학생이 에버게일 피셔라는 여학생이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 다른 소수 인종이 내 대신 입학을 했었을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하고 고소한 것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오늘 역시 9명이 아니라 8명이기 때문에 4대3으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고소하는 그 백인 학생은 내가 인종 때문에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텍사스 대학 자체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학생들에게 인종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왔었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그 텍사스의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탑 10% 성적이 안에 드는 학생은 받아들여야지 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그 인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요건을 입학 그 사정을 할 때 받아들이는 게 이제 텍사스 주 법인데 어쨌든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같은 경우는 블랙 피플과 라티노 피플이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조금 받아도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그 어린 학생들이 자라온 환경이요 그 커뮤니티 같은 곳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육기금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하이스쿨에서 이 학생들이 다른 백인 학생들처럼 충분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또 이민 상황 등등해서 이들을 그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그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등등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은 특히 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애매했는데 이렇게 어퍼머티브 액션을 찬성했다는 데서 놀랄만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한 사람은 존 로버츠 이제 연방 그 대법원장 그리고 클리어런스 토머스 유일한 그 흑인 그리고 사무엘 얼리또 굉장히 그 보수 중에서 가장 그 연방 대법원에서는 보수적인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을 할 때 고개를 싹 돌리고 말았던 그랬던 이 세 사람은 반대라고 네 사람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의 정치가 정말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현대 정치에서는 보기 드문 일 그런 일이 지금 현대 정치에선 1970년 이후에는 2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제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민주당이 했었고 그리고 95년도에는 공화당이 했었던 일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로컬부터 시작해서 시, 카운티, 주, 그 다음에는 이제 연방 정치인이잖아요. 연방 하원 의원들 하면 435명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그 포함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그 연좌 농성이라는 것은 한국에선 너무나 익숙한 일이잖아요. 수천 명 이상들이 연좌 농성을 하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표출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정치적인 전략이 연좌 농성인데 힘 있는 연방 그 하원 의원 40명이 연좌 농성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그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진맥진해지기도 했고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총기에 대해서 연방 상원에서 며칠 전에 그 4가지 안이 다 부결됐잖아요. 상원에서 지금 새로운 안이 또 발의가 됐지만 그게 성사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 하원에서는 아예 투표조차도 하지 못한 겁니다. 투표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투표하자. 사람들이 올랜도에서 49명이나 AR-15에 의해서 숨졌는데도 강한 총기 규제안을 우리가 투표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일 좀 하자. 일하러 의회에 왔다라고 주도한 사람이 그 존 루이스 하원 의원입니다. 지지난해인가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셨다면은 지난해인가요? 셀마라는 영화에서 이제 많은 민권 운동가들과 함께 흑인들의 민권 그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했었
있었던 이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40명이 자신들이 선출된 가장 힘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뭐 다 양복 입었죠. 남자들은. 그 여자 의원들도 다 그 수트 정장 차림인데 정장 차림으로 파란색 카펫 바닥에 앉아서 몇십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연좌 농성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들이 이제 소수 그룹인 거죠. 공화당에 비해서도 소수 그룹인 것이고, 그러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필요한 일을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구나 하고,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화당에선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하원 의장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원 그 의사당 중계를 하는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그 시스펜 카메라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폴 라이언 의장이 이거 잘못한 건 아닙니다. 95년도에 공화당이 이처럼 그 연좌 농성을 할 때도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시스펜을 꺼버렸거든요. 그때 그 공화당이 그 연좌 농성을 할 때 얘기는 오일 시추, 또 그 오일과 석탄 시추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야지 된다 하면서 민주당이 투표해주지 않으니까 연좌 농성을 했고 그때 꺼버렸습니다. 그땐 꺼서 껐는데 끈 것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시스펜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의원들 자신도 그렇고 옆에 보좌관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시스펜이라는 의회 그 케이블을 통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게 전부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정치 행동은 1960년대 그 마틴 루터 킹, 또 63년도에 그 워싱턴 마치, 셀마 마치 이런 것처럼 역사를 움직일 때 힘없는 사람들이 했었던 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했다는 것에 다르고 하원 의원들의 이 같은 연좌 농성에 대해서 몇몇 그 상원 그 민주당 의원들도 합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이름 듣기 힘듭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아니고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로 참여를 했었던,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자주 이름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도,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은 원래 그 의사당의 상원 의원이지만 하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니까 그 던킨 도너츠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동료 그 의회는 다르지만 상원 하원으로 의원들이 그 연좌 농성하는데 합류하기도 했고, 지금 미국이 공화당이 그 상원에서 54명, 민주당이 44명, 하원이 공화당이 247명, 또 민주당은 188명으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시스펜 텔레비전을 딱 꺼버리고요. 원래는 일요일에 휴회할 예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독립기념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휴회를 이번 주 일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바로 연좌 농성 들어가니까는 그 휴회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다 의사당을 떠났는데 이제 남아 있었던 민주당의 40명에서 지금 한 10몇 명으로 오늘 아침 줄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막 기진맥진해 보이고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 연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민주당이 이렇게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켜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공화당은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기금 있죠. 토론 없이 다수당이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리고는 휴회 다 그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노래 부르면서 언제가 돼야지 더 많은 사람이 숨져서 49명 이상의 부모와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총에 의해서 죄 없이 숨진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더 많이 슬퍼해야지만이 이런 그 총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아직도 일부 의원들은 의사당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로 그 미국과 어쩜 이렇게 닮았습니까?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블랙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할까 하는 투표요. 그리고 역시 투표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이것도 그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독일의 총격 사건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극장에서 인질극이 있었던 것. 경찰에 의해서 인질범은 경찰이 사살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뭐 총과 그 총알 많이 갖고 갔다고 하는데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가 봅니다. 대부분 뭐 좀 다친 사람이 있어도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누구인가 왜 그랬는가 더군다나 이제 극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뭐 공공 건물도 아닌 곳이고 또 작은 마을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과연 그 범인과 무슨 목적인가 이게 세계적으로는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독일 서독 쪽이네요. 서쪽이네요. 프랑크푸르트 남쪽이니까요. 그쪽에서 일어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반 사람들 다치지도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그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고 너의 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총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총을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항상 그 총기 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방어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이 원래는 간단한 총에서 그 다음에 점점 발달하잖아요. AK, AR 이런 식으로 피스톨에서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 가지면 뭐든지 더 편리하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인 나도 AR-15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무장하면 저쪽은 더 무장해야 되고 더 무장해야 되고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총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비가 그렇게 강한 것이고 경찰권에 물론 뭐 과거에 미국이 뭐 서부 개척 시대에 총으로 뭐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서부 개척 시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전에 그 유감이라고 얘기한 그 이민 그 추방 금지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급법원에서 4대4이기 때문에 하급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가장 먼저는 텍사스에서 다시 심의를 할 테고 또 하급법원에서 하면은 그게 이제 이제는 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4대4로 확실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 안토닌 그 스칼리아 대법관이 2월 달에 숨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했어도 그 인준 청문회조차도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9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4대4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고 하급법원으로 다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돌려보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도 특별히 뭐라고 판결문을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한 줄 그냥 이렇게 한다 하고 썼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대법원도 이런 그 중대한 것을 9명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좀 못했고 그렇다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4대4가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묵시적인 그런 그 판결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급법원으로 가게 되고 지금 한 400만 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그 모든 절차들이 중단될 수도 있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하급법원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상급법원으로 넘어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에서 할 문제다. 차기 행정부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차기 의회에서 지금 119대가 되나요? 차기가 그렇게 해야지 될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많다네요. 영국 하면 우리가 흔히 잉글랜드만 생각하지만 잉글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에서 다 투표하잖아요.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리쉬 아메리칸들을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떤 지역은 지금 투표소가 옮겨지기도 하고 블랙시트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수십 년 같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그로 인해서 영국도 혜택을 많이 받았죠. 요즘에 와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받는 것보다 들이붓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국이기도 하고 또 아니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독일이 그동안 아주 가라앉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 속죄하고 근검 절약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경제 시스템 잘 만들어서 솔직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독일은 그렇다면서요. 15살 전에 대학에 갈 아이와 가지 않을 아이를 딱 구분을 해서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거. 그게 꼭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로 독일이 크니까 유럽연합에서도 독일이 왕하는 것 같고 영국이 신사하고 우리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돈을 왜 남한테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받을 것은 못 받고 이민자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받고 난민 같은 거 받는 것도 우리 받아야지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가 지금 유럽연합에 남느냐 영국 혼자 가느냐 하는 것을 치러지는데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나가자 하는 게 많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막상막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 당일까지도 투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가 되면은 이제 끝나고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요. 영국 런던의 경우가 8시간 앞서가잖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투표 끝나겠네요. 그런 아침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곳 시간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투표 당일까지도 한 11%에서 14%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은 참 영국의 블랙시트 투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민 이슈인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잠시 간 사람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캠페인이 너무 유치해서 영국에 가면은 좀 젠틀맨의 나라라고 하니까 나으려냐 좀 예의 바르고 논리적인 토론을 하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지금 이민자들 얘기, 무슬림 얘기 나오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우리들에게 위협적이다. 세계화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요. 미국에서 우리가 중국에 지고 있다. 멕시코에 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 같은 것을 다 그곳에 뺏기기 때문에 잡들을 뺏긴다.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확실하진 않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국이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이요. 블랙시트에서 나가도 된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벽을 쌓겠다는 거 이민자들 우리가 잘 사는데 왜 못 살고 못 배운 이민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지 돼? 하는 것들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밑바탕에 보면요. 지금 미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본인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인가? 지금 저 정책 때문인가? 한다는 얘기죠.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나에게 불리해. 엘리트들이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저 멕시칸 때문에 그래. 저 무슬림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영국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국도 일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 그리고 위선자들이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이민도 받아들이면 어때? 무슬림 받아들이면 어때? 하고 배부른 소리를 하지 실제적으로 내 일자리 뺏어가는 데서 와서 일해보라 그래. 그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나 못할 것 금수저 음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게 영국에 깔려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와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유럽연합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미국의 테러와의 정책이라든가 세계화 같은 것에는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자신들 국가들끼리는 28개국 뭉치면서 뭐 영국이 그곳에서 나와서 더 강해진다면 미국은 뭐 앞으로도 영국과 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토를 좀 더 강화시키고요. 그런 얘기 지금까지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줬었던 거 이게 없어도 영국이 강해지면은 그렇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뭐 영국 언론 가디안 등등을 보면은 여론이 너무나 거의 반반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퇴를 하고 나도 탈퇴를 하지 않는 결정으로 가도 당분간 뭐가 급하게 바뀌는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다 시행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큰 그림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만으로도 혼란해질 것이라는 것. 그것만은 뭐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오늘 뉴스가 아주 갑자기 터진 뉴스들도 많고 해서 대선 관련 뉴스가 굉장히 뒤로 밀려지네요. 그런데 이런 때 도널드 트럼프라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이유가 골프 코스를 가기 위해서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이 정치인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요 공화당 그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 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페이스북의 쇼리 샌드버그, 그런데 이제 제너럴 모터스, 넥스텔 이런 그 CEO들은 공화당이잖아요. 그런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이게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역시 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세상에서 가장 그 큰 거짓말장이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메일 스캔들 등등을 포함해서 공격한 것을 효율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보도하는 그런 매체도 있더군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곧 그 스코틀랜드로 떠나는가 봅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었잖아요. 영국 그 블랙시트에 관한 팍스 뉴스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는 나 곧 그 스코틀랜드 가잖아 얘기했었던 것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골프 코스가 그 아들 이제 에릭이 많이 트럼프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아들 그 에릭이 이거 하기 위해서 너무 그 심혈을 기울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보러 간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자신의 그 골프 코스를 보러 간다는 것이요. 이 참 트럼프 턴베리 골프 코스군요. 이름이.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 비즈니스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대선 그 후보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 대선 후보들이 해외 방문을 많이 합니다.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 투표받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뽑히기 위해서 미 럼니 같은 경우는 데이빗 카메룬 당시 그 영국 총리에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지도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였죠. 처음이 앙겔라 메르켈 그 당시에도 인기 있었던 독일 총리를 만났었고 그런 것이요. 미 럼니가 2012년도에 데이빗 카메룬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 이 블랙시트 오늘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도 다 투표하고 하는데 그런 아무런 정치인들을 만나는 건 없습니다. 뭐 데이빗 카메룬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이민에 관한 얘기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노땡큐, 우리 런던에 오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는 런던 시장도 뭐 얘기한 적이 있고요.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안 만나고 골프 코스.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판단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은
오늘 그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같은 데서 인용을 했는데 론디포라는 요즘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가 더 정확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반 정도가 공화민주를 합쳐서 경제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54%, 공화당은 43%였습니다. 경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또 경제정책. 그런데 36%의 응답자는 아니 이 두 후보들이 경제정책이 주택에 관해서 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또 수입이라든가 크레딧, 이자율에 관한 이런 정보를 대통령 후보가 아주 그 커뮤니케이팅 스킬을 잘 발휘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얘기하면은 좀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는 40%가 내가 주택을 가질 수 있어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보다 거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38% 거부율이었는데 지금은 융자 받을 때 31%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의견 차이가 있네요. 여전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 소리가 투표 날에 가까워 올수록 더 많이 들릴 것이다 하는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잠시 뒤에 노스코리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나왔던 그 북한이 그 성공한 미사일 테스트요. 무스탄 그 중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5번 그 전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2달 사이에. 그리고 6번째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미국으로서는 아주 그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있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자신이 우리가 공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 핵 공격 능력, 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군을 향한 선제 핵 공격 능력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과 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군에 직접적으로 그만큼 이제 위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대하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이번 결론은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핵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보여줬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위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괌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미군 기지에 괌에 그 미군 기지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그 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만타 파워 유엔 대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하는데 그럼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그 후속은 뭐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북한과 협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일단 고도와 목표를 성공시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대로 완전히 성공이 되면은 2,480마일, 한 3,000에서 400km 정도 되는 거죠. 4,000km 정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 장면 어떠셨어요? 올림픽 서머 올림픽 성화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성화를 들고 있고 그 옆에는 정말 지금 멸종 위기인 큰 표범 제과가 사슬에 묶인 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끝나고 나서 핸들러의 말을 표범이 들지 않아서 결국은 총으로 쏴서 사살했거든요.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